수시로 변하는 교육제도와 사교육 열풍 속에서 한국의 부모는 혼란스럽기만 하죠.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학원에서 오늘도 아이들은 밤을 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저 뻔한 학업 스트레스 1위, 행복지수 최악,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도 최악,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드린다고 해도 빨리 아이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게 낫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교육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건 맞는데요. 좋은 것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 수학을 잘하게 하려면 이렇게, 문해력을 높이려면 저렇게, 서울대 보낸 엄마들은 초등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시켰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엄마는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엄마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엄마를 우상처럼 떠받고 있는 괴한 현상도 빈번합니다. 문제는 온통 아이들에게만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지 제일 중요한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영교시 부모교육 채널에서 제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그거 다 아는데 지금 중요한 건 입시고 내 아이 서울대 보내고 의대 보내야 한다고 이러십니다. 그러니 교육 채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주제가 대학, 입시, 공부, 서울대, 의대, 선행, 자사고, 영재학교 다 이런 주제예요. 그 자녀 교육에 앞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 교육인데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배운 대로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처음에는 배운 그대로 하려고 하겠지만 어느덧 나의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자식을 교육하는 부모 자신을 볼 때가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체들을 통한 배운 교육 방식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고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교육 방식은 나에게 익숙하고 노력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혼란스러운 시대, 부모가 가져야 할 교육 원칙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아이가 진짜 영재여서 현행 가정보다 2단계, 아니 3단계 이상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 문제는요, 아이에게 선행학습을 재촉하는 학부모의 대부분은요, 이 조급증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학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학부모들의 이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평범한 자녀를 두고 계신다면 전 반대합니다. 아이의 그 발달 단계를 넘어서는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은요, 자녀의 삶에 도움커녕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굳는데요, 그 전에 무엇을 얹어 놓으면 제대로 굳지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학년의 교과 내용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무리한 선행학습을 하면 심리적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심하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른바 공부 혐오증까지 생기기 때문이죠. 깊게 배우는 딥과 앞당겨 배우는 패스트가 늘 갈등하기 마련인데요. 저는 깊게 충분히 배우면 자연스럽게 앞당겨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부 못하는 건 뭐고 또 공부 잘하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머리는 타고난다?
뭐 이런 뜻일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엄마 뱃속에서 이미 익혀서 태어나나요? 자,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부모가 모두 서울대 출신이거나 의사, 변호사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명문대를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부모가 명문대면 자녀도 명문대라는 말은요, 뭐 일부 유전적으로 머리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모가 공부란 걸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TV 대신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공부 습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또한 어느 단원에서는 뭐가 어렵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부모가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지 명문대 나온 부모, 전문직 종사자, 부모의 자녀도 이른바 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아이와 공부하는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모 교육을 통해 비록 부모 자신들은 학창시절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를 못했지만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좋지 않다면 왜 공부를 안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요.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무작정 학원 뺑뺑이로 해결하려고 하니 공부하기를 더 거부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투자 상품에 이익이 좋지 않으면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넌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니? 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계속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아이를 다그치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꾸 누가 못한다, 안 돼 라고 하면 지겹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아이 스스로 그래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점점 부모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제발 좀 부모들은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시고 공부 안 하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하겠죠. 참 신기한 게요. 부모가 공부를 강조하면 아이는 오히려 공부를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전 세계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기도 하죠. 사실 미국 아이리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 제도가 겉으로는 봉사활동이나 전공 관련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수의 유대인이 미국 명문대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자녀 교육 비결에서 핵심은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자녀에게 유대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녀와 생각을 나누고요, 대화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연구 하나를 소개하면요, 하버드 대학교 캐서린 스노우 박사의 연구인데요. 스노우 박사팀이 만 3세의 자녀를 가진 83개의 가정을 대상으로요 2년간 언어 습득을 연구한 결과요, 아이들이 책 읽기로 배운 단어에서는 140개에 불과했지만 가족과 식사하면서 배운 단어는 무려 1000개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족과 식사는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활발한 대화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무작정 공부 잘해 그래야 출세한다 라는 고리따분한 말이나 공부 잘해야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 얻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공부에 관해서 말한다면 아이와 공부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의사나 변호사보다 유튜버가 되고 싶고요, 랩을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야구를 더 하고 싶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려면 자식에게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 정도는 명쾌하게 부모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자식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부라고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려서요, 자수성가했으니까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왜 자기가 잠시 쉬는 꼴도 보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하라고 하는지, 왜 달달 볶는지 오히려 불평만 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한마디가 자녀의 공부에 관한 솔루션이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예쁜 말들은 다른 곳에서 들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가 자라온 환경과 자식이 현재 자라는 환경의 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게 될 겁니다.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 교육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학년이 초등, 그리고 고등입니다. 왜냐하면 초등은 아직 학부모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딱 좋은 대상이고요. 고등은 스카이, 이른바 명문대 합격 사례를 통해 유혹하기 좋은 대상이죠. 그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겠지만 사실 모든 아이들이 인서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어른들이 2등급, 3등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대학을 가려면 이 정도는 나와야지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대학 이라함은 당연히 인서울이겠죠. 일반고 아이들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3, 4등급 이하라면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권리조차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럼 3등급 이하,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지방대로 가야겠죠. 그 지방대로 간 것이 아이 입장에서도 속상한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이들을 더 미치게 합니다. 그 4등급, 5등급, 6등급을 받는 학생들에게 부모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는 아무래도 공부보다 다른 걸 해야겠는데? 라고 아주 조심스러운 척, 의문형인 척, 조언해주는 척하며 아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일부 고상하신 분들은 공부가 전부니 착하면 되지 하면서도 말하는 눈빛은 아이를 아주 불쌍하게 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 속에 더 많다는 사실이죠. 자, 예를 들어 무조건 인서울 갈 거야와 지방은 절대 안 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전자는 희망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혐오를 뜻하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이른바 학벌주의는 예전 어른들의 학벌주의와 다르게요,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돼 행동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본교와 지방 캠퍼스 아이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지방 캠퍼스 아이들은요, 거의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학벌에 취해 올바른 사회 인식을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거라 보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생각을 낼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벌로 갈라진 우리 사회는 조금만 자신의 의견을 내려 해도 그 출신부터 따집니다. 서울 본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불만이면 공부를 잘해서 본교로 오시던가, 대기업의 갑질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면요, 불만이면 공부해서 대기업 가시던가, 그 공기업의 비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불만이면 공부해서 공기업 가시던가, 또요, 공무원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려 하면 불만이면 공부해서 공무원을 하시던가, 이런 막말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위권 아이들의 지나친 성공 사례만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특정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닐까요? 공부하는 게 힘든 아이들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미디어에 지나친 명문대 성공 사례 방송은요, 아이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세상의 성공은 반드시 공부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다양한 성공의 경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아이의 공부 상처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부모라면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풍족해 보이지만 더 살기 어렵고요. 원하던 대학 교육을 받지만 그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부모도 교육 현실의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나라 탓, 제도 탓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염없이 망가지고 있을 아이들을 구해줄 사람은요, 바로 부모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 강연 가면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공부 못하는 것보다 제일 안 좋은 게 그것을 대체하는 꿈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당연히 꿈을 꿀 수 없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아이의 성적과 관련하여 대학과 직업을 물어보니 당연히 아이가 말을 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공부도 동기가 있어야 하고 본인이 공부 에너지를 스스로 발현할 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어느 대학 갈래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은 듬직하고 늘 정직해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칭찬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명문대 간판을 너무 신뢰하지 말자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어려움 없이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은 실패나 좌절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특정 조건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떨어지죠. 지금 이 시대는 대학 졸업장이 평생을 보증하는 간판이 아니에요. 명문대 졸업장에 해당하는 자생력과 올바른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성이 바닥인 아이는 명문대 가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12년 동안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인성이 바닥이던 신경 안 쓰고 용서를 합니다. 이런 아이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리 없겠죠. 그 누가 아무리 서울대에 나왔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막말하고 예의 없게 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겠죠. 중요한 건 자녀의 인성교육은 딴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절대적으로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일 아픈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고 바로 우리 집에 있는 중하위권 내 자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공부 때문에 아픈 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 영역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